하정우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이 나온 이 조금 어찌 보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인데 기존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튄 건 사실이고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이 뭐 박민식 후보는 근데 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걸까요? 중앙일보 여론조사 35, 31, 20 이게 이제 약간 경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거의 조금 이렇게 지금 뭐 굉장히 이강으로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박민식 후보가 지금 20%대에서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박민식 후보 출정식이 굉장히 좀 화제였었는데 이렇게 삭발을 하셨어요. 이렇게 삭발하셨는데 삭발을 또 그 어머니가 구포시장 월남댁이라고 하는 저 어머니가 저렇게 삭발을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저 사진 보니까 야 박민식 후보가 진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 이 선거는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은 들었습니다. 저렇게 삭발까지 하셨는데 단일화를 한다는 건 되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도상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부산 북갑의 판세 혹시 우리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보면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항상 논평해놨어요. 오늘이 항상 최고일 거고 계속 떨어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분께서 포장지를 까보니까 너무 정말 부족한 후보라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말로 샤라웃을 해줘서 갑자기 생긴 인지도와 잠깐의 포장으로 가졌던 지지도가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검증의 대상이 올라오니까 계속 깎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 네. 부족한 후보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진짜 정치인 되면 안 되겠다라는 감정까지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구를 당선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정우를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삼자구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쭉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거기에서는 보통 그 거대 양당의 후보가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박민식 후보께서 지금 좀 밀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 번 몰리기 시작한 게 한동훈 후보 측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기 있게 이런 삭발을 하셨고 이런 게 굉장히 마음을 울렸습니다만은 좀 더 빠른 타이밍에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 흐름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결정된 거가 그렇게 막 길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그 타이밍까지 안타깝게도 박민식 후보께서 뭔가 강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반전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방금 얘기하신 거와 같이 단일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하정우 후보의 그 계속 깎이는 지지세가 치고 올라오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보다는 그래도 덜 깎여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치고 넘어가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소장님한테는. 근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제 지역구 부산 남구가 민주당의 보통 10에서 15% 정도 이기는 곳인데 지금 박빙 열세라고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6탄으로 막고 있지만 부산시당과 중앙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뭐 그렇다고 해서 친한계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반한계에 가까우신 편인데 저는 박수영 의원이 어저께 올려주신 내용이 지금 부산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좀 선거가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어렵게 가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것인데 지금 이런 박수영 의원의 이런 말까지 나와 특단의 조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민심을 제일 가깝게 읽을 수 있는 게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민들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그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 내가 원래 너희 당 찍었는데 이번엔 못 찍겠다. 근데 그게 너희 당대표 때문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네. 과연 이게 정말 장동혁 때문일까, 당대표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누적되어 온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한 문제들 중에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보수 중진들
에게도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 혁신 선대위, 뭐 새로운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이제 와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던들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출정식에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절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가 처음 본 걸까요? 아니거든요. 선거 때마다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장동혁 당대표가 쇄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당 전체가 쇄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정우 후보가 손털기나 아니면 오빠 논란 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지지율이 하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하락되지 않고 40%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는 그러한 그러니까 누적된 문제들이 이제야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그동안은 인성 논란, 그러니까 손털기나 오빠 같은 게 인성 논란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경제적 윤리 문제까지 넘어가거든요. 이제 주식 문제가 들어가면서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 해도 되는 사람인가까지 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면 근데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를 향해서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를 맡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는 다음 정권도 헌납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보수 재건도 물 건너 간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의 완주가 보수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었어요? 신조. 그러니까 이 박민식 후보와 그 가족 간의 사실 그러한 역사 그거는 네. 당연히 저희가 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만 네. 삭발은 전 패착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굉장한 패착이에요. 네. 국힘 패널 맞으시죠? 아니 굉장한 패착인 게요. 네. 삭발을 해가지고 최근 정치 근황상 근래에 있었던 정치적인 과정상 삭발이 성공했던 적이 일단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가장 주요하고 그리고 삭발을 한 뒤에 메시지가 더 전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꺾고 내가 국회에 입성하겠다. 네.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 당선만은 막겠다.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네. 보수 분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한동훈만은 막고 우리 야권의 분열상이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것을 앞장서서 유권자들께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네. 굉장히 이건 패착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네. 패배 책임론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네. 사실 그동안에는 패배 책임론이 보수 분열을 야기했다라고 읽혀지는 한동훈 후보를 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해 가면서까지 하정우 후보를 누르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한동훈만은 맞겠다라고 이해될 만한 메시지를 낸 상황이라면 향후의 선거 패배 책임이 저는 박민식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산 북갑은 단순한 의석 한 석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네. 부산으로 내려보낸 하정 후보를 꺾는 그 순간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차기 총선 그리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고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반드시 하정 후보의 낙선을 이끌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 모아야 되고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께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네. 보수 분열을 말한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게끔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보수 재건을 말할 처지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만 지금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지도부가 결단해달라? 저는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더라도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효과가 있냐면요. 삭발을 하고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야권의 분열이 있다라고 이미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친다. 그러면 그 갈등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봉합했구나라고 하면서 더 높게 평가하실 겁니다. 저는 박민식 후보와 지도부가 늦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니 공격 대장님은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 중에 어느 분의 당선을 아니 제가 바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정우 후보만은 막아야 된다. 아. 그 대의에 모두가 공감하실 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을 지지하십니까?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아니, 하겠습니다. 당연히
네. 저는 네. 국민의힘 후보를 그럼요. 네. 당연히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가 20%대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한번 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동훈이냐 박민식이냐 뭐 꼭 단일화의 형식적인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뭐 어쩔 수 없으면 표로서의 단일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니면 진짜 뭐 3파전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낙선을 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건 유권자의 선택이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봐요. 네. 국민의힘의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이강일 쪽의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후보를 선택해서 여권 대통령을 향한 견제를 작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주식 파킹 논란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하정우 후보에게 지금 이 논란을 지금 뭐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게 선거의 영향도 영향인데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좀 수사가 들어가면은 하정 후보 개인 신상에 대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이런 종류의 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잘 아시는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네. 말이 그럼 그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이건 수사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민사로 갈 게 아니라 형사로 갈 사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주식 관련된 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정치권에 나서지 않았다면 뭔가 조용히 묻혔을 본인 과거의 어떤 경제적인 비행이 네. 오히려 선거로 인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런 잘못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어설프게 정치인이 하시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안 좋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단순히 의혹으로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제일 잘 아시겠죠. 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치 신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바꿔달라라는 건데 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성 정치인들하고 너무 동일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는 지지율에 좀 입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정 후보가 뭘 얘기하는 걸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주장을 한다거나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구도로 그냥 선거를 끝내보겠다. 재수행님 네. 뭐 덕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정원 후보랑 건. 좀 비슷한. 아니 무슨 어르신 만나가지고는 자기가 100억 손해봤다 그 얘기를 계속 한 7, 8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거 유세를 하는 걸 보니까 하정우 후보는 이 원고를 보고 있는데도요 한 문장을 통으로 외우질 못합니다. 아. AI 수석이라고. 한 세 단어 하고 보고 세 단어 하고 보고 세 단어 하고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걸 본인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세 자체만 보더라도 지역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네. 야 청와대에서 AI 수석을 했다라고 알려진 저 후보가 이 부산 현안을 외우지도 못하고 간단한 것도 저렇게 보고 하는구나 하면은 GDP도 예, 그 굉장히 그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희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부산 북구 가면 전재수 의원은 어찌 보면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역을 맞아요. 통해서 그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통해서 되신 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런 후보를 데려오자고 본인이 얘기했었을까? 지역에서 아무것도 몰라. 아니 물론 이제 거기 출신이니까 그래도 알겠죠. 고등학교까지 거기 다녔으니까. 근데 어떠 보면 고향 떠난 지 한 20년 넘었을 텐데 뭐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뭐 자기 우산 아래에서 그냥 같이 그늘 아래 있으면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재수 의원이 평소에 펼쳐왔던 선거 운동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스타일의 후보를 데려와서 혹시 그 우산 메이커는 뭔가요? 네, 제가 엄브렐라 생각했을 때 거리라고는 있어요. 뭐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선거 너무 쉽게 이길 것 같고 하니까 네. 뭐 좀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게 얘기하신 대로 이 전재수님 같은 경우에 진짜 흔히 재수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지역 친밀적인 방식으로 표를 끌어모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정우 수석은 사실 그런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러시는 네. 분이니까 너무 캐릭터가 안 맞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전재수 의원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네. 깨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재수는 우리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얘는 뭐야? 이러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계속 조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선거를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이 워낙 이제 조직을 잘 탄탄하게 만들어 두셨을 테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충남도 그렇고 점점 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동안 민주당이라는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제 플러스가 민주당에게 플러스가 됐다가 네. 그 정당을 넘어서서 이제 인물을 보게 되니까 그게 네.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점점 깎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럼 그 깎인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을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잘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못 잡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부산 북갑은 단일화 논의가 계속 되긴 할 텐데 압박이 워낙 심해지니까 구도상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